단지 하룻밤 머무는 경유지였을 뿐입니다. 그녀는 아무 기대도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48시간 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울었고, 전 세계 수십만 명이 그 이야기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빅토리아 안드레예바, 러시아 국제선 승무원으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제가 미소를 지을 때만 미소를 본다고 하죠. 그만큼 감정 표현에 인색한 편입니다. 10년간 세계 각국을 다니며 사람들을 봐왔으니까요. 어떤 나라든 결국 비슷합니다. 단지 언어와 풍경만 다를 뿐이에요. 빅토리아, 다음 주 인천 경유 노선이야. 스케줄 담당자의 말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라니. 작고 예의는 많지만 속은 닫힌 나라. 제 머릿속에 있는 한국의 이미지였죠. 후배 마샤가 저번에 인천공항에서 무시당했어요. 영어로 물어봤더니 다들 고개만 흔들더라고요. 라고 말했고, 안나는 그래서 난 싫어. 아시아 노선은 일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결국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 사람만 챙기는 법이니까요.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갈 땅. 감정 없이 일만 하면 되는 곳. 한국은 저에게 그저 기계적인 경유지에 불과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도시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예상과 달리 규모가 상당했지만 저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48시간 후면 떠날 곳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사람들의 질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공항은 첫인상이 좋게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입국 심사대에서 담당 직원이 영어로 간단한 질문을 했고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순간이었어요. 짐을 찾아 터미널을 빠져나오는 동안에도 여전히 무감각했습니다. 이곳은 그저 잠시 머물다 떠날 곳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러나 공항을 빠져나오며 잠시 멈춰 서게 되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넓은 도로, 깔끔한 버스 정류장, 체계적인 택시 승강장.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죠. 러시아어까지 포함된 안내문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곧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짐을 끌며 앞장섰습니다. 아직은 이 나라에 감정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 생각은 곧 사라졌고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48시간만 견디면 되니까요. 그저 지나쳐갈 땅 한국에서. 호텔로 향하기 전 잠시 공항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화장실로 들어서자 반짝이는 바닥과 깨끗한 세면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모스크바 공항보다 훨씬 깔끔했지만 그런 비교는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곧 떠날 곳인데.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을 때 청소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분이었죠. 아마도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청소 도구를 들고 조용히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화장실에 들어오던 젊은 여성이 청소 아주머니를 보더니 고개를 숙이며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손을 닦다 멈췄어요. 이런 장면은 러시아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청소부에게 인사하다니. 더 놀라운 건 그 뒤였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볍게 목례만 했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미소만 지었지만 대부분이 청소 아주머니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청소부는 대부분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요.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마치 청소 기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청소부를 마주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인사는커녕 존재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청소부도 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있었어요. 그것도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는 핸드드라이어로 손을 말리며 그 장면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특별한 날인가? 여러 가설이 떠올랐지만 모두 맞지 않아 보였어요.
이건 그냥 문화였습니다. 일상이었죠. 화장실을 나서려는데 청소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어색했어요. 무시하고 지나갈까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숙이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죠. 서툰 한국어였지만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그 미소가 따뜻했어요. 화장실을 나오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작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았지만 곧 그 감정을 지웠어요. 직업적인 습관이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게 10년 경력의 국제선 승무원인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이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도시일 뿐이니까요. 버스 안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버스 기사님께 인사하는 모습. 모두가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오랜 시간 형성된 문화처럼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겉모습일 뿐이야. 모든 나라가 관광객에게는 친절하게 보이려고 하잖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작은 의문이 커지고 있었어요. 과연 이게 정말 겉모습일까? 아니면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걸까?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의 우아한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체크인을 위해 카운터로 향했죠. 직원은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안드레에바님 환영합니다. 제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는 그의 모습에 살짝 놀랐습니다. 보통 외국에서는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거나 아예 부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직원이 도브로 포잘로바트라고 러시아어로 인사한 것이었어요. 환영합니다라는 뜻이죠. 서툴지만 분명 러시아어였습니다. 모스크바도 아닌 서울에서 러시아어를 듣다니. 저도 모르게 러시아어를 하시네요? 라고 물었고 그는 아니요, 인사말만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신 손님들을 위해 배웠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마케팅일까? 아니면 진심 어린 환대일까?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체크인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서류 작업 없이 모든 것이 진행되었고 태블릿에는 러시아어로 된 안내문이 있었어요. 직원은 키카드와 함께 작은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호텔 주변 관광지와 레스토랑 정보입니다. 러시아어로 된 지도도 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 러시아어로 된 지도와 안내문이 있었어요. 섬세한 배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배려의 디자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향하는 동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너무 얕봤나? 선입견이 너무 강했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객실은 깔끔했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고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객실에 있는 태블릿에는 호텔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변 정보, 날씨, 교통편까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고 놀라운 건 러시아어를 포함해 1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한다는 점이었어요. 룸서비스를 주문했고 30분 후 직원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안드레에바님, 주문하신 식사입니다. 그는 테이블에 음식을 세팅하면서 각 요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가 낯설지만 묘하게 아름다웠어요. 처음으로 이 나라에 대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선입견이 흔들리는 감정이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더 세련되고 더 따뜻하고 더 배려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죠.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관광객을 위한 연출된 모습일까? 태블릿으로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텔에서 쉬려고 했지만 밖으로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불편하게 따뜻한 이 환대 속에서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나타샤는 한국 음식의 맛과 다양성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이거 먹어봐. 정말 맛있어. 나타샤가 김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젓가락을 들어 김치를 집었어요.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꽤 맛있었죠. 하지만 그냥 그래라고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제 마음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나타샤는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해. 어젯밤에 편의점에 갔었는데 점원이 영어를 못했지만 정말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료 마리나가 끼어들었어요. 다가식이야. 한국은 표면적으로만 친절한 나라라고. 내 친구가 여기서 1년 살았는데 결국 외국인은 외국인일 뿐이래.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다 배타적이라고. 평소라면 저도 마리나의 의견에 동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의 경험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청소 아주머니에게 인사하는 사람들, 호텔 직원의 세심한 배려, 버스에서 본 예의 바른 모습들. 그것들이 모두 가식일까요? 넌 여기 살아본 적 있어? 제가 마리나에게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날이 서 있었어요. 마리나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니, 하지만 내 친구가. 친구의 경험이 전부는 아니잖아.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넌 직접 봤어? 경험해봤어? 보고 말해. 마리나는 와 하루 만에 한국 팬이 됐네라며 눈을 굴렸고 저는 팬이 아니라 공정하게 보자는 거야. 모든 나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 그냥 선입견 없이 보자고라고 답했습니다. 마리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자리를 떠났고 나타샤는 너 왜 그래? 평소 같지 않아라고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어제부터 뭔가 달라. 내가 알던 한국과 지금 보는 한국이 너무 달라. 그게 나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혼란스러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나타샤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여행의 묘미 아닐까? 선입견을 깨는 거. 식사를 마친 후 저는 혼자 거리로 나갔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 갑자기 한국을 변호하게 됐을까요? 왜 마리나의 말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선입견의 벽을 쌓아왔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10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매일 다른 나라를 방문하지만 실제로는 그 나라를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죠. 거리를 걷다 보니 작은 공원이 나왔어요. 벤치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 질서 있게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 서로에게 양보하는 모습. 과연 이게 다 가식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 나라의 문화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조금 더 이 도시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요. 어쩌면 오늘 하루가 제 생각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공원을 거닐다 보니 이 도시의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조용한 질서가 있었어요. 러시아의 거리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모스크바는 더 시끄럽고 더 혼란스럽고 더 개인적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바쁘면서도 조용했어요. 모순된 느낌이었지만 그게 이 도시의 매력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을 때였어요. 앞에 있는 산책로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쓰러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순간 몸이 굳었죠. 하지만 그 다음 일어난 일은 더 놀라웠습니다. 주변에 있던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과 직장인처럼 보이는 남성이 동시에 달려갔어요. 아무 말 없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요. 청년은 노인의 가방을 들었고 남성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 같았지만 완벽한 호흡으로 노인을 벤치로 데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청년이 물었고 남성은 물병을 꺼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다른 행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잠시 상황을 지켜보다가 노인이 괜찮아 보이자 각자의 길을 갔죠. 하지만 청년과 남성은 노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건 연출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보상이 없는데도 그들은 기꺼이 낯선 일을 도왔어요. 노인이 회복된 후 청년과 남성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곱씹으며요. 이런 장면을 모스크바에서도 볼 수 있을까? 아마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당연하게 일어날까요? 잘 모르겠어요. 공원을 떠나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주변을 관찰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모두가 질서 있게 기다리는 모습, 혼잡한 지하철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메뉴에 영어가 없어서 당황했지만 종업원은 스마트폰의 번역 앱을 사용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김치찌개라는 음식을 추천받아 먹었는데 매웠지만 묘하게 중독성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종업원은 작은 요구르트를 서비스로 주었어요. 디저트라며 손짓했습니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거리로 나와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더 열린 것 같았어요. 내 안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꼈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리 보였습니다. 그들의 미소가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제게 다가와 뭔가를 물었습니다. 한국어를 몰라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다가와 영어로 사과하며 아이가 제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했다고 했어요. 러시아요라고 답하자 아이는 안녕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어설픈 발음이었지만 너무 귀여웠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제 마음속 한국의 이미지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본 조용한 배려, 식당에서 느낀 따뜻함, 버스 정류장에서의 귀여운 만남. 이 모든 것들이 제 내면의 벽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문득 마리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 가시기야.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문화처럼요. 다음 날 아침 혼자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관광 명소보다는 현지인들의 일상을 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모든 안내문이 여러 언어로 되어 있었고 디지털 안내판은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한 정거장에서 내려 주변을 구경하다가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한국의 아침은 활기찼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안에서도 일종의 조화가 느껴졌죠. 커피를 다 마시고 계산을 하려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방에 손을 넣어봤지만 지갑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지갑에는 현금, 카드, 여권, 심지어 호텔 키까지 있었으니까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외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는 건 최악의 상황이니까요. 그때 카페에 있던 중년 남성이 다가와 스마트폰의 통역 앱을 켰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도와드릴게요. 같이 경찰서에 가보시죠라고 했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돕겠다고. 그것도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의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정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와 함께 근처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통역 앱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이름은 김 선생님, 근처 학교 교사라고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서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확률이 높아요. 지구대에 도착하자 김 선생님이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경찰관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미소를 지으며 뭔가를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통역해 주었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당신의 지갑이 접수되었어요. 초등학생이 지하철에서 발견해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 지갑이 찾아졌다고요? 그것도 온전하게?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경찰관에게 신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제 지갑을 돌려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여권, 카드, 현금,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심지어 호텔 키까지요. 안도감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구대를 나오며 김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저는 낯선 외국인인데. 그는 통역 앱을 통해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다 그래요. 누가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게 당연하니까요. 아이가 지갑을 가져온 것도 놀라워요. 아이들도 다 그런가요? 그럼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치죠. 그게 우리 문화예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이건 깊이 뿌리내린 문화였습니다. 낯선 일을 돕는 것, 찾은 물건을 돌려주는 것, 이런 행동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 된 문화였죠. 김 선생님과 헤어지기 전 감사의 표시로 커피를 사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드세요. 지갑을 잃어버린 건 불행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화려한 건물이나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배려와 정직함. 그것이 이 나라의 진짜 자산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나타샤가 한국 전통 음식점에 가자고 제안했고 평소와 달리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궁금해졌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현지 음식이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작은 골목 안에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외관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현지인들로 가득했어요. 자리에 앉자 테이블 중앙에 동그란 불판이 있었습니다. 메뉴를 살펴보니 삼겹살이라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림으로 보아 고기를 구워 먹는 음식 같았습니다. 직원이 생고기와 함께 다양한 반찬들을 가져왔어요. 상추, 마늘, 고추, 김치 등 테이블이 금방 가득 찼습니다. 직원은 불판에 고기를 올려놓고 구워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드세요. 직원이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구운 고기 한 점을 상추 위에 올리고 마늘과 고추, 된장을 더했어요. 그리고 상추로 싸서 한 입에 넣었습니다. 쌈이라고 해요. 고기를 채소에 싸서 먹는 음식이죠. 저희도 따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요령이 생겼어요. 고기의 풍미와 채소의 신선함, 양념의 맛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테이블의 한국인들도 비슷하게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군가 고기를 구워 다른 사람의 그릇에 올려주고 또 누군가는 쌈을 싸서 건네주었죠. 그들은 웃고 이야기하며 음식을 공유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함께 나누는 문화,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였죠. 불판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처럼 한국 문화도 여러 맛이 어우러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직원이 2개의 사탕을 주었습니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이런 작은 친절이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나타샤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이틀 동안의 경험, 우리가 본 것들, 느낀 것들에 대해서요.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나타샤가 말했어요. 나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행의 의미 아닐까?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생각을 바꾸는 것. 호텔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 오늘의 경험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불판 위에서 구워지는 고기처럼 제 마음의 차가운 벽도 서서히 녹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선입견, 이 나라 사람들에 대한 오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단단한 껍질까지도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풍경이 달리 보였어요. 더 이상 차갑고 낯선 도시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숨쉬는 곳으로요. 내일이면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묘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짐을 정리하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쉬움이었을까요? 48시간 전만 해도 빨리 떠나고 싶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이틀을 보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았어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요. 로비로 내려가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직원은 환한 미소로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네, 정말 좋았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라는 직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졌죠. 고층 빌딩들, 정돈된 거리,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는 경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느껴져요. 오래 기억에 남을 장소처럼 느껴지네요.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목적지로 온 것 같은 기분이랄까? 한국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생각도요. 10년 경력의 승무원으로서 저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모든 곳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장소로 여겼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마음에 문이 열린 것 같았어요. 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면세점을 둘러보다가 작은 기념품 가게에 들렀어요. 한글로 서울이라고 쓰인 열쇠고리를 샀습니다. 평소 열쇠고리를 모으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모을 거야. 이렇게 특별한 곳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작은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틀 동안의 특별한 경험이 담겨 있었어요. 청소 아주머니에게 인사하던 사람들, 김 선생님과 지구대 방문, 삼겹살 식당에서의 따뜻한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이 작은 열쇠고리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길 화장실에 들렀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첫날 만났던 그 청소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알아보시는 듯 했어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저도 미소 지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였어요. 48시간 전 이 나라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와 지금의 제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무표정했고 주변에 관심이 없었고 마음의 벽이 단단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소를 짓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48시간 만에 일어났다는 게 놀라웠어요. 탑승 게이트에서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의 활주로, 그 너머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다시 오고 싶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쳐갈 땅이라고 생각했다. 기계적인 경유지. 감정을 투자할 필요 없는 곳. 하지만 48시간 만에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곳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발전된 도시가 아니었다. 질서와 배려가 일상이 된 문화, 낯선 이를 돕는 자연스러운 친절,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었다. 그것이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저 지나쳐갈 땅이라 생각했던 그 기계 같은 경유지는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48시간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경험한 변화는 평생 갈 것 같았어요.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나라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기술과 질서, 배려와 따뜻함이 공존하는 곳. 무엇보다 제 마음이 열리게 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경유지가 아닌 제 인생의 목적지가 된 땅. 한국.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반도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의 48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작은 장면 하나가 마음에 남았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이 이 여정의 다음 장을 열어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